자, 이제 재밌는 게 나왔죠, 어저께. 손준성이 연관되어 있는 게 맞았다.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손준성이 이 고발 사주랑 연관이 있는 게 나왔다. 근데 법상 검사들의 비위는 공수처로 가게 돼 있어서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윤석열 지금 어마어마하게 개쩔리지. 자기 아버지 집은 뭐 김만비 누나가 사버리고요. 손준성이 이게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사건 검찰이 수사했다면 무조건 덮어요. 그 윤석열 파고 아니고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손준성 옆방 검사, 그러니까 손준성 외에도 2명의 검찰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고발 사주 문건을 만든 놈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손준성이 지시했다는 것까지 나온 거야. 지금부터는 손준성하고 윤석열의 관계만 캐면 돼.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다? 한동훈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그 도표를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년 박근혜가 김기동 BBK 사건을 덮었던 이놈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부패 범죄 특별수사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보통 이제 정권이 이런 걸 만들었을 때는 사실 정적 제거용 막 그런 거거든요. 김기동 밑에 주영환 1팀장, 한동훈 2팀장 있죠. 그리고 여전히 검찰 내에서 최고 적폐라고 불리는 정의도, 한명숙 사건 수사했던 어미준, 요거를 임은정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막았던 윤석열. 그 옆에 이주영, 이번에 그 술판 벌였던 그 사실상 수임 안 된 변호사. 그리고 나유엽까지가 어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 관련돼 있는 2놈, 검사 압수수색한 2놈이 여기저기 파 보니까 밑에 오른쪽 밑에 유효재가 있고요. 임호석 있죠. 임홍석 이 2놈이었던 거야. 얘네들이 지금 검찰을 다 이런 식으로 손준성의 지시를 받고 그 고발 사주를 문건을 만들었던 게 유효재 임홍석이야. 얘들을 어쩔 거냐고. 한동훈 밑에 있던 애들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기사에는 A 검사, B 검사 했는데 요거 다 찾아서 해보니까 A 검사 임홍석, B 검사 유효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효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신민 선생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추정하시는 거죠. 네, 추정합니다. 네. 추정하시는 거죠. 네. 이거 참 이명박의 명언을 소환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거 다 아는 놈들이구만. 이거 정말 이렇게 검찰이라는 국가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조직이에요. 물론 법무부 외청이라고는 하지만 국가가 국민에게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형사사법 체계인데 이거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 체계를 지금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들 마음대로 지금 농락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심지어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놈들이 시험 좀 잘 봤다고 시험 좀 잘 봐서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카르텔 좀 잘 만든 다음에 국가 안에서 자기네들이 그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농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걸 그냥 놔두냐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너무 웃겨요. 손준성 검사랑 같은 이제 손준성이 대검에서 1202호 그리고 바로 옆방에 유효재가 1203호 임홍석은 1205호 다음에 갈 때 거기 방에 맞춰서 넣어주면 되겠네. 심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정권이 바꿔도 검찰은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했던 거예요. 영원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시 출신들이 문제예요, 진짜로. 고시 출신. 그러니까 고시 카르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김기동이 사법연수원으로 좌천이 되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려고 하니까 자리 비켜줍니다. 학교로는 후배인데 검사 기수로는 선배였거든. 그 김기동이 BBK도 없고 이명박 사돈 효성도 없고 그랬던 놈들이야. 그 패거리들이 지금 한 팀 짜가지고 다 아름아름 인맥인데 거기서 한동훈이 등장하고 한동훈 바로 밑에 그 새끼 검사들이 쫙 있는 이 상태에 그 김기동은 화천대 이후에 고문 변호사예요. 아, 진짜 기동차네. 장난 아니다. 진짜 기동차다. 그럼 얘가 이름이 김기동이냐? 김기동은 지금 부산에서 개업했더라고요. 변호사 하던데.
또 자리 없나? 아니 정말 이 카르텔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정말 고시 출신들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공부만 잘하면 어렸을 때부터 황제 취급이라 나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고시 합격해서 내가 사회에서 잘 나가는데 정치인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임기 끝나면 나가거든. 자기는 어떻게 복지부동 잘 붙어 있다가 또 나와서 정권 바뀌면 나와서 또 이런 짓 또 하고 이걸 순환 반복하는 이거를 계속 해온 사람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카르텔들 뭐 건피야 뭔피야 다 고시 출신들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김기동하고 한동훈하고 윤석열의 특수관계인데 그 김기동이 한만배 변호사야. 김만배. 그러니까 김만배 변호사야. 이 확률은 또 어떻게 그런데도 윤석열은 몰랐다. 김만배 누나가 우리 아버지 집 산 거 이거 오늘 처음 알았다. 이 새끼는 아는 게 뭐예요? 최근에 나오는 이분의 지능지수를 생각해보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리고 그 당에 대선 후보로 나온 최재형이 그 남욱을 무죄 때리고 그 남욱을 무죄가 받게 만드는 변호사가 박영수였는데 그래놓고 대법관 한 명 연관돼 있다고 거기에 뭐 몇 번을 왔다 갔니 마갔니 하면서 연기는 그쪽으로 풍기고 있잖아요. 미친놈들이고. 근데 문제는 얘기가 좀 이상하게 했는데 이 현직 검사 중에 그 김봉현한테 술을 얻어먹었던 그 검사놈들 아까는 그 나이업도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끼리끼리 판 짰던 거야. 자기들끼리. 그렇죠. 그럼 김봉현한테만 술 얻어먹었을까? 좋겠다. 김만배한테는 술 안 얻어먹었을까? 술만 얻어먹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손준성이 이 새끼 검사 두 놈한테 고발 사주 문건 작성하라고 했다는 것까지 사실상 나온 거예요.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뉘앙스는 그런 거잖아. 근데 한겨레 보도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수사팀이 노다지를 발견했다는 얘기도 돈다. 핵심 물증을 통해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전달에 관여했다는 사실 정도는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손 검사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인지 여부가 규명돼야 일선의 관여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 이거 재밌지 않아요? 손준성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이것도 예전에 써먹던 논리인데. 노다지를 발견했다. 노다지는 발견했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딱히 흠잡을 때 별로 없어요. 고발 사주 그것만 가지고는. 근데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들어가 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고발 사주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간접적 관련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노다지란 말에 이음 동의어로 황금어장이라고 느껴봤어요. 그렇죠. 황금어장이죠. 굉장히 지금 신났다. 지금 난리 난 거지 지금. 야 제주도 가는 길에 전설의 황금고등어가 나오는 어장이 있다고 바로 여기구나 지금.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윤석열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큰 흡이 안 돈대. 범인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해 봐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구조 속에서도 손준성은 독단적으로 그걸 처리할 상황이 아니야. 우리가 그냥 예상하는 그림은 윤석열이 한동훈 통해서 지시 내린 사건이에요. 근데 손준성까지 연계면 이제부터는 손준성하고 한동훈. 근데 이제 카톡이라고 하는 게 그 사건이 터지는 과정에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통화 하루에 10몇 번씩 합니다. 이틀 동안. 4월 1일 날, 2일 날. 그러면 한동훈하고 손준성하고 권순정 대검 대변인하고 또 카톡에서 뭐라 꽁냥꽁냥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고발 사주가 터졌는데 이 황금모장 그 노다지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에는 그 맥락을 지금 찾아냈다는 뜻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터졌어. 이제 검찰이 수사를 못하니까 공수처로 이첩을 했어. 윤석열이 큰 의미 안 돕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존나 쫄린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렇죠. 엄청 쫄린단 말이죠. 벌벌 떨고 있겠지. 윤석열 후보는 노다지가 뭔지 압니까? 아십니까? 누군 성대모사예요? 홍준표. 홍준표입니다. 집에서 연습 좀 더 해오겠습니다. 아니, 네. 나도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라서 들어본 건데 확신이 없어갖고. 어떤 사람들은 홍준표 목소리 내는데 이낙연 목소리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야, 이스라엘 IT 업체 하나에 우리나라 검찰에 명운이 걸려있네. 그리고 윤석열이 그 다음에 한 말이 또 있지.
검찰 내 사조직이 만든 것으로 그게 보인다. 진짜 저는 그게 진짜 이게 한어에도 아니고 씨발 검찰 내 사조직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 아 이제 그 사조직이 죽을 사자 사조직이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것도 검찰총장이었던 사람. 아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언론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자기가 그렇죠. 주물주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이분 거예요. 지능지수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 생각이 굉장히 뇌가 청순하시고.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하라니까. 검찰도 사람이 사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검찰 전체가 자기 조직이 명운이 걸린 사건은 팔을 떠나가지고 뭉쳐요. 그렇죠. 그게 검사 동일체야. 근데 지금 구조가 의도했건 안 했건 윤석열의 고발 사주를 밝히지 못하면 남아있는 검찰 조직이 상당히 위험해져요. 진짜 수사권 다 뺏길 수 그러니까 있단 문제가 말이야. 지금까지 문제가 그거거든요. 검찰 안에 스파이 이중 간첩들이 계속 있었던 거야. 말 그대로 윤석열이 나왔다고 하지만 한시성을 가지신 분, 손시성을 가지신 분, 나시성을 가지신 분, 아무튼 이런 분들이 검찰 안에 남아서 얘네들이 자기랑 연루될 수 있는 어떤 비리가 나와서 얘네들이 그걸 끄집어내겠냐고요. 그걸 수사를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겠죠. 예전에 정관 선배님들이 그랬듯이. 근데 이게 지금 통으로 끄집어져 올라오고 있고 그걸 끄고 올라오고 있는 게 공수처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리고 공수처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조직이다 보니까 언론하고도 그렇게 살갑지가 않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뭔지는 모르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진짜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강력하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노다지란 표현이 굉장히 꽂히더라고요. 그 노다지란 말에 최소 한동훈은 나왔단 소리예요. 그래야 노다지라고 할 수 있지. 손준성까지 나오고 새끼검사 몇 명 나왔다고 노다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최소한 한동훈 정도의 연결고리를 찾았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뭐 나는 이 의혹이 윤석열한테 영원히 안 벗겨져요. 어떻게 털든 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윤석열은 경선까지 보면 그 뒤로 안 볼 것 같아요. 경선 끝나고 나면. 지금 윤석열이 망해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징조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경선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일단 보고요. 지금 타이밍에 끊고 가죠. 한번 끊고 갑시다. 아, 그렇지.